보이십니까? 21세기 동북아 물류의 전초기지 평택항. 새로운 기회와 놀라운 변화. 생활의 감동이 전해지는 즐거운 발걸음. 평택이 시민과 함께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 신도시로 더 새롭게 발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행복시대 독자중심 언론 2월 24일 YBC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중소기업의 성장판을 열어줄 기술혁신지원단을 출범시켰습니다. 보도에 강민정 기자입니다. 설립 3년차를 맞은 모바일 게임 개발업체입니다. 중소규모임에도 중국 시장에 진출해 인기를 끌 정도로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지만 기술력과 정보의 한계에 부딪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성장의 한계를 맞게 되는 중소기업들을 돕기 위해 기술혁신지원단이 새로 출범했습니다. 지자체에선 처음으로 경기도가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과 함께 연계 지원에 나선 겁니다. 기술 개발부터 제품 상용화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에 걸친 지원을 제공하면서 올해 안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BC 뉴스 강민정입니다. 안산시 소상공인들이 세월호 사고 이후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오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와 안산시가 함께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정영란 기자입니다.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한 사진관은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해가 거듭할수록 손님이 줄었고 이와 더불어 지난해는 세월호 참사라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해 사고 이후 1억 8천여만 원을 특별 지원금으로 편성하고 안산시 내 70개 소상공업체를 지원했습니다. 안산시와 경기도 중기센터는 올해 지원업체를 120개까지 확대하기 위해 3억 원의 예산을 마련해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 중소 영세업체에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YBC 뉴스 정영란입니다. 경기도는 2018년까지 도민기대 수명을 83세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강민정 기자입니다. 경기도가 제6기 중장기 보건의료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에 따르면 현재 81.7세인 경기도민들의 기대 수명을 2018년까지 83.6세로 올리는 게 목표입니다. 3대 중점 과제를 살펴보면 먼저 고혈압과 당뇨병 등의 관리를 통해 심뇌혈관 질환 예방에 힘쓸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통합 건강 증진 사업 등 12개 과제에 총 1조 1,24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또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정신보건 증진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재난사고 발생 시 응급대응 체계를 구축해 생존율을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YBC 뉴스 강민정입니다. 경기도 안성시에서 안성맞춤마을대학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보도에 장세영 기자입니다. 경기도 안성시가 28일까지 안성맞춤마을대학 사업에 참가할 마을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성맞춤마을대학은 지역 주민이 스스로 지속 가능한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며 안성시가 4년째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성시는 28일까지 공모한 마을을 대상으로 충분한 심의를 거쳐 마을 5곳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선정된 마을은 4월 30일까지 이론 수업과 현장 답사, 체험 교육을 통해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선정된 마을은 4천만 원을 지원하고 기존 우수 마을 2곳은 2천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YBC 뉴스 장세현입니다. 지난 23일에 제주 서귀포 서건도에서 고립객이 발생하는 등의 사고가 잇따라 일어났습니다. 보도에 정영란 기자입니다. 서귀포 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23일 오전 10시 30분경 서귀포시 서건도에서 만조로 인해 고립객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긴급 출동한 122 구조대가 구조보트를 이용해 1시간 만에 안전하게 고립객을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서귀포 해경안전서에 따르면 고립객 정씨 등 2명의 건강 상태는 양호했으며 안전궤도 후 귀가 조치를 시켰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23일 오후 5시 30분경 한림항 북쪽 12km 해상에서 중국 상선의 선원 손모 씨가 맹장 부위에 심한 통증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했습니다. 제주해경안전서는 같은 날 오후 7시 25분경 환자 손모 씨와 보호자 후모 씨를 한림항에 입항해 119 구급 차량에 인계한 후 병원에 후송했다고 전했습니다.
YBC 뉴스 정영란입니다. 경기도 양주시와 김포시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해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세영 기자입니다. 23일 오후 10시 34분경 경기도 양주시 칠봉산로에 위치한 섬유 가공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서 추산 8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4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공장 벽면의 전선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4일 오전 1시 24분경 김포시 통진읍 김포대로에 위치한 모텔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로 투숙객 P씨가 숨졌으며 유독가스를 마신 7명은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고 소방서 추산 1,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투숙객 B씨가 객실에서 부부싸움 도중 아내가 나간 것에 화가 나 라이터로 침대 시트에 불을 붙였다는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YBC 뉴스 장세현입니다. 판매되는 책의 특징과 종류를 보면 당시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와 사회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 최근 위로와 공감이라는 키워드를 가진 책들이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삶이 힘겹고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겠죠. 주변에 위로와 공감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책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며 소통의 장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보이십니까? 21세기 동북아 물류의 전초기지 평택항. 새로운 기회와 놀라운 변화. 생활의 감동이 전해지는 즐거운 발걸음. 평택이 시민과 함께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 신도시로 더 새롭게 발전합니다.